안녕하세요. 코끼리 다락방입니다. 1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하고 있는 제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학년과 반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관찰한 결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극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적극적인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담임선생님이 계신 반 아이들보다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나 예의를 분명하고 엄격하게 각인시켜주는 담임선생님이 계신 반의 아이들이 수업 태도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났고요. 수업 참여도나 반 아이들 간의 협력도 또한 높았다고 해요. 다소 의외죠? 오늘은 경계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경계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과 행동 범위의 한계 설정을 의미합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그으면 좋을지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두리 설정. 선 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고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썼죠. 이유를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범위를 명료하고 단호하게 알려줘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누군가를 때리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뛰거나 소란스럽게 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욕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놀리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만 4세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반복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그 선을 넘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요즘 난무하고 있는 마음 읽어주기 과정은 최대한 짧게 하고 아이가 배워야 할 지침은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를 왜 때렸겠어요? 뭔가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렸겠죠? 그런데 그때 그랬구나. 기분이 안 좋았구나. 속상했겠다. 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내 기분을 좀 나쁘게 하면 때려도 되는구나 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네 기분과 상관없이 때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 지침을 분명하게 내려줘야 해요. 식당 같은 곳에서 답답하다고 자꾸 뛰어다니고 장난치려고 하는 아이에게 답답했구나. 힘들었어? 가 아니라 답답한 걸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곳에서 소란스럽게 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힘들면 나가자. 이건 꼭 지켜야 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아이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눈을 마주하고 단호하게 알려주세요. 이유를 물어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어느 시점에 버튼이 눌려져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부모가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으니까요. 다음은 선택지 줄이기. 혹시 매사에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아이에게 의견을 묻고 계시지 않은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발도르프 서적 무지개 다리 너머라는 책에서 아이에게 수많은 선택지를 제시하는 요즘 부모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 또한 그런 과오를 범했던 적이 있었던 터라 읽으면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부를 발췌해 볼게요. 부모들을 위한 강의에서 유진 슈바르츠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들이 제공하는 무수히 많은 선택권 때문에 생기는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유머러스하게 묘사하고 있다. 잘 잤니 얘야? 무엇을 입고 싶니? 소매 없는 잠바? 짧은 소매 달린 드레스? 아니면 긴 소매 드레스? 플레어 치마? 데님 치마? 아니면 꽃무늬 치마? 짧은 반바지? 카프리 바지? 등산용 반바지? 바지와 티셔츠라고? 아니면 그냥 바지? 좋아! 어떤 것으로 할래? 빨강? 파랑? 초록? 줄무늬? 체크무늬? 아니면 격자무늬 바지? 일직선 모양? 플레어 모양? 말려 올라간 것? 아니면 평범한 디자인의 바지? 수영복 모양? 터틀넥? 짧은 소매? 아침을 아니면 긴 소매 셔츠? 오늘은 무얼 먹고 싶니? 오렌지 주스? 넌출 월귤 주스? 포도 주스? 아니면 망고, 귤, 구아바 주스? 땅콩? 꿀? 황설탕? 아니면 유기농 과일이든 그라놀라? 두유? 2%? 크림? 1%? 아니면 저지방으로 제공되는 요구르트? 일반 토스트? 계피 토스트? 영국식 머핀? 아니면 베이글? 다소 희화화되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싹 바꿨어요. 끊임없이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건요, 아이로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지속적으로 나에 대한 생각으로 골몰하게 만들면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욕구에는 둔감한 아이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 안의 풍경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어른들이 만든 사회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것도 좋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기 주장은 이기적인 궤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선택권을 많이 주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부담을 느껴요. 책에선 아이들이 나에게 좋은 건 내 부모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라고 여겼을 때 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택권을 줘야 한다면 최대한 쉬운 선택지로 2가지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선택지를 확 좁혀주시고요. 청소년기로 넘어갈수록 차차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습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절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기. 앞에서 말씀드린 테두리 설정과 선택지 줄이기를 하는 동안 반드시 무수한 저항에 마주치게 되실 텐데요. 거절을 당하고 좌절을 겪으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아질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올바른 권위를 가진 부모로부터 겪는 안전한 좌절 경험은 꼭 필요합니다. 부단히 허용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서 겪는 사소한 좌절감에도 큰 상처를 받고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것, 요구를 거절당한 것이 곧 내 존재가 거절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좌절감 없이 성장하는 인간이 있나요? 적정 수준의 좌절 경험은 마음 근육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더 큰 좌절감을 겪게 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겁니다. 과거에는 경계가 너무 좁거나 유연하지 못해서 억압에 가까운 훈육이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어른에 대한 예의 범절이나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방식으로 훈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체벌도 비일비재했죠.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친 부모 세대들에게 각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과거에 내 부모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내 자식에게만큼은 절대 물려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에서요. 또 그 사이에 아동 청소년 심리 연구도 활발해지고 올바른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정과 학교 안의 풍경이 우리가 어릴 때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너무 치우친 감이 있다는 거예요. 과하게 억압적이었던 분위기에서 과하게 허용적인 분위기로 뭐든 치우치는 건 좋지 않죠? 과하게 허용적인 육아가 올바르지 않은 건 크게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지 못합니다. 2번째는 절제하는 법, 충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모든 이유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관계 속에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적절한 경계를 또렷하게 그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다락방에서 만나요. 안녕.